입상강 1번은 인간의 음악 능력이 소재로 나와 있어.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 인간의 두뇌는 seems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냐면 뒤에 것처럼 보이는데 seem이라는 단어는 뒤에 투동사원을 이렇게 가져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노래를 위해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프로그램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목적어가 없을 때에는 수동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to be programmed 이런 표현이 됐다. 인간의 두뇌를 살펴보니 노래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So fundamental, 굉장히 근본적이야. Is the human capacity for music,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지금 한글로 봐도 우리말로 해설해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주어가 뒤쪽으로 빠져 있어.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동사와 주어의 자리로 이렇게 바뀌는 도치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보어가 앞으로 빠졌을 때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은 아니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은 so that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많이 보게 돼. 이 so that이라고 하는 구조는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이 보충하는 말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여기 so부터 뒤에 나와 있는 fundamental까지가 이 문장에서는 비동사 뒤에 원래 있던 거지. Human capacity for music is so fundamental.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렇게 쓰고 뒤에 that으로 연결시켜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배치를 시킨 거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의 음악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이어서,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may have evolved,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에 대한 능력으로 보면 되겠네. 음악에 대한 능력이 아마도 진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ven before, 뭐뭐하기 전에, 심지어 언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 이걸 언어로 볼게. 심지어 언어 이전에 진화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조동사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조동사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조금 글자가 깔끔한 거로 좀 쓸게. 조동사 뒤에 have plus pp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얘는 과거의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해. 그래서 요 나와 있는 부분은 진화를 한 거지.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있기 이전에, 언어 이전에 이미 진화를 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서 have pp라고 하는 형태를 조동사 뒤에 써준 거야. 그리고 evolve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여서 have been evolved라고 쓸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physiologist라고 하는 생리학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생리학자들은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뒤의 내용을. 자, 이제 뒤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글의 전개가 이루어지냐면, 인간의 두뇌를 보니까 음악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근본적이어서 아마 이게 진화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 인간의 음악에 대한 능력이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서 보게 될 건데, 제일 먼저 볼 게 생리학자의 입장에서 좀 볼 거야. 그래서 생리학자는 보여주었어. 어떤 것을.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은 이제 근거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겠지. 엄마의 lullaby라고 하는 자장가가 does double duty, 두 개의 이중의 임무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뭐 함으로써 by ing,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ing라고 하는 걸로 lowering a child's arousal, 아이의 각성 수준을 낮춤으로써 두 가지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 하면서, 동시에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뭐 하면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increasing the child ability, 아이의 능력을 증가시키면서 to focus attention이라고 하는 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능력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아이의 arousal levels, 뭔가 각성할 수 있는 수준을 낮춤으로써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생리학자니까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겠지. 그럼 엄마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겠지. 이 자장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이고 음악인 거야. 그럼 이 음악과 노래가 이 아이의 생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이의 각성 수준을 낮춰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정확히 좀 봐야 돼. 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지. 자, 요거는 우리가 사전을 살짝만 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깨어 있는 거야. 결국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거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태도, 이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야. 막 졸고 있다가 뭔가를 약 하나 딱 먹었는데 정신이 번쩍 뜨인다던가,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뭔가 일깨우는, 이런 걸 각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자장가라고 하는 거는 왜 부르냐면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거지. 아기를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일깨우고 어디에 경계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낮춰야겠지, 당연히. 그리고 아이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너무 산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조금 없애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자장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어휘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단어들은 좀 잘 봐야 돼. 문맥상 낮추는 거고 증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번 다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는 음악치료사의 입장에서 또 보려고 그래. 음악치료사는 뒤에 거를 또 발견했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음악에 대한 어떤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근거를 들어주는 거지.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이 induces, 유도한다는 거야. 뭐를? 어떤 뭔가를 분비하는 것. Pleasure producing endorphins라고 하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엔돌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출하는 것, release는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엔돌핀의 분비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알아냈대. 근데 이 엔돌핀이다라고 하는 것은 both, 둘 다 하는 거네. both A and B. both라고 하는 것 뒤에 and를 기준으로 양쪽은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 맞춰줬어. 혈압을 낮추고, 그리고 뒤에 신체적인 고통의 감각을 좀 편안하게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엔돌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엔돌핀의 분비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유도해야 되는 거야. 엔돌핀 분비해야 되는 거고, 혈압은 안 좋은 거니까 낮춰줘야겠고, 신체적인 고통은 안 좋으니까 얘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휘들은 문맥상 너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왜 have found를 썼냐, 이걸 그냥 found라고만 쓰면 안 되는가? 괜찮아, 그렇게 써도 괜찮은데 보통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은 이 완료형을 많이 써.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 시간을 놓고 이 기준 시간 이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제 완료형인 거야. 그 완료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의미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되겠지. 치료사들이 지금까지 쭉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라는 측면에서 have pp를 쓴 거. 보통 연구나 실험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사회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볼 거야. 사회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믿고 있대. 뒤에 나와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콤마 나왔고 뒤에 콤마 나왔으니까 살짝 묶어줄 수 있지. 뭐 함으로써, bring together 하면은 함께 데려오는 거니까 모으다 정도로 보면 돼.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뭐 하게 하는데
to perform 뭔가 연주하게 하고 공연하게 하고 그리고 listen 듣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고 듣게 함으로써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제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지. 뭘 제공했냐면 초기에 어떤 모델을 뭐를 위한 사회적인 협력 그리고 cohesio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응집이야. 하나로 뭉치는 거. 그래서 화합 심지어는 번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한 초기에 어떤 모형을 제공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믿는다는 거. 자,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보자고. 그 전에 이제 문법을 잠깐 보면 이 가운데 나와 있었던 요 부분에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부분이고 투동사 원형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뭔가 공연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의미의 투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고 투동사 원형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로 이어가면서 그리고 정도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공연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라는 것. 그래서 perform하고 listen은 둘 다 자동사야. 둘 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이 아마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언제? 예전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동사에다가 have pp, might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 have pp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가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이 뒤쪽 내용에서 보면 이거는 내용상 봤을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연도 하지. 그럼 그 공연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일 수 있지. 그게 바로 소셜이라는 거지.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지만 항상 수업 때 내가 얘기해 준 게 있지. 여럿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고 여럿이 함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고 화합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 그래서 번식의 성공이다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준 게 음악이 아니냐라고 봤던 거야. 단순한 것들 너무 쉽게 보지 말고 정확한 의미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이 옳다면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to be a fundamental building block. building block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구성체 아니면은 구성 요소 정도로 볼 수 있어.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또는 문화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즐기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봤던 거야.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앞에서 쭉 설명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23강의 2번은 건축에서 식물을 활용한 온도 조절 효과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야. vege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고 식물은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조절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대. 어디에 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냐면 국지적인 microclimate, 미기후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다.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거야. 기후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그러한 기후를 미기후라고 하는데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 장소에서의 어떤 기후에서의 어떤 상태, 이걸 이제 미기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loca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는 지방의라고 하지, 지방이라고 하는 건 전체 중에 어떤 한 지역을 지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지적이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썼는데 바로 그곳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한 기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식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have an influence on 하면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뒤에 나와 있는 국지적인 미기후에다가.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문장이 다 끝났지?
그리고 뒤에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서 연결을 좀 시키고 있고 reduce라는 거는 타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ing, and를 기준으로 양쪽에 병렬 구조를 만들고 있어. 열을 얻는 것을 줄이면서 그리고 온도를 줄이면서 열을 얻는 걸 줄이니까 당연히 온도를 줄이겠지. 언제? during the day. day는 night하고 연결시켜보면 얘가 낮이고 얘는 밤인 거야. 그러니까 낮 동안에 열을 얻는 것, 즉 온도를 줄이면서 또 밤에는 그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줄이면서 앞에 아주 미세한 그런 기후에 국지적인 이 미세한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뭔가 조절하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은 어떤 물체와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맞닿아서 생기는 그런 열의 교환이 있지. 이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어떤 대기를 통해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연결되는 요런 그 열의 교환도 있겠고 또는 태양처럼 맞닿은 것이 아니겠지만 여기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와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다라고 해. 이거를 복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복사. 그래서 밤에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줄여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보면 우선 낮 동안에 보면 이 태양이 떴고 여기에 땅이 있고 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풀이 있고 여기에 또 나무도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게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이 전달되는 것들을 조금씩 막아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열을 얻는 거를 줄여줄 건데 밤이 되면 해가 졌어. 그러면 이 지면도 이 땅도 열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밖으로 열을 방출할 거야. 그런데 이때 풀들이나 어떤 나무들이 장애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열 손실이다라는 거. 복사에 이것도 복사라고 하. 이렇게 열이 나가는 거. 복사에 의한 열 손실도 줄여주는 것입니다. 조심할 거는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복사인 게 아니야. 복사로 인한 열 손실인 거야.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상해진다. shade, 그늘이 있는데 식물로부터의 그늘, 즉 식물이 만들어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 온도를 줄일 수 있대. 그리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볼까? 식물이 이제 그늘을 만들었어. 아까처럼 태양이 이렇게 했는데 그늘이 생겼어. 그러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면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게 만드는 거니까 잘 전달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복사에 의한 온도를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한 증가시키는 것도 있대. water retention이라고 하는 수분 함유를 증가시킨대. 어디에서? 토양에서. retention은 보유라는 의미로 쓰여. 원래는.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태양이 잘 도달하지 못하게끔 복사 온도를 낮췄으니까 증발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토양의 수분 함유가 증가할 수 있겠다는 거야. 또 while이라고 하는 동안은 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반면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글 해석을 꼭 두 가지로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그릭으로 봐도 괜찮아. 이 while을 쓴 거는 같이 일어난다란 의미, 뉘앙스를 주고 해서 그냥 그릭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어. evapotranspiration이라고 하는 증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 증산과 발산 이렇게 보면 돼. 증산과 발산. 이 말이 좀 그렇지.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지?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게 발산하는 거고. 증산은 뭔데? 이게 증산작용이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 식물의 기공세포를 통해서 식물이 있으면은 그 어떤 그 공기가 드나드는 어떤 곳이 있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수분이 밖으로 나가기도 해. 그걸 증산작용이라고 해. 그래서 증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can reduce,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해. 공기의 온도를 국지적으로는 그 식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증발산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서 공기의 온도를 줄일 수 있대. 근데 증발산이 뭐냐? 설명을 하고 있어. CO2를 흡수하는 거고 그리고 수증기를 발산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나무와 다른 식물들을 통해서. 즉 나무나 다른 식물들이 CO2 얘네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이 CO2를 흡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증기라고 하는 것을 그 공기가 드나드는 곳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 이거를 증발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공기 온도가 줄어들 수 있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CO2라고 하는 거는 공기잖아. 그럼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지. CO2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걸 밖으로 빼내면 우리가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 그럼 온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조심할 게 있다. 이 지문은 지금 체크한 것들이 다른 것들은 크게 체크를 좀 안 해놨어. 무슨 말이냐면 의미적인 것들을 잘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열의 어떤 이 열을 얻는 것들을 뭐 줄인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열의 손실을 또 줄인다던가 뒤에 나와 있는 복사열을 줄인다던가 뭔가 증가시키고 줄이고 그리고 물을 함유하는 것들 뒤에 나와 있는 뭐 수증기의 발산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라던가 또 여기 줄인다던 이러한 의미들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표시를 안 했어. 이렇게 표시하면 너무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을 좀 잘 따져서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만 좀 잘 체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뒤로. So the use of vegetation 이 식물을 사용하는데 뒤에 뭐 하기 위한 거냐면 두 개야. both A and B 거기에 투동사이 이렇게 걸린 거야. 그늘지게 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둘 다 식물을 사용하는 것. 근데 뭐를 그늘지게 하고 뭐를 시원하게 할 거야? 요 건물의 앞면. 건물의 앞면을 시원하게 하고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 use라고 하는 주어 동사 has been used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has 조심하고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야. in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 사용되어져 왔대. 칠레에 있는 센티아고의 요 건물은 여기에 콤마가 들어가 있는데 요 콤마는 지금 칠레라는 것 때문에 콤마를 쓰는 거지. 이 건물은 동사 incorporate는 포함시키다라는 의미야. 식물의 스크린을 포함시킵니다. 어디에다가? 앞쪽에다가. 서쪽을 향하는 창유리 앞쪽에다가 서쪽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창유리 앞에다가 식물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넓은 판 같은 거를 스크린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식물 스크린을 함유시킨다. 포함시킨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설치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 식물 스크린을 설치를 해. 그리고 연구가 have revealed 드러낸 게 있어. 보여준 게 있어. reveal 드러내다, 보여주다. 뭐를? 상당한 기여를 드러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연구를 해봤더니만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라는 거지. 어디에? contribution to 같이 간다. 전치사야. 저기 ing 써야 돼. 그래서 cooling load 냉각 부하와 그리고 눈부심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디에 줄여주는 거? 어디에다가 줄여주냐면 사무실에 behind this 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이러한 건물의 앞면 뒤에 있는 그러한 사무실 이 건물의 앞면 뒤쪽에 있는 사무실 그럼 볼까? 여기가 이제 건물의 앞면이라고 보고 이쪽에다가 식물을 이렇게 심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앞면 뒤에 사무실이 있겠지? 요 안에 여기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바로 뒤에 있는 사무실 얘기하는 거야. 이 사무실에 냉각 부하와 눈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주는데 아주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라는 것. 자, 내용을 다시 좀 볼게. 이 건물은 지금 서쪽을 향하는 창유리 앞에다가 식물들을 쫙 심었어. 그런데 왜 동쪽이 아니라 서쪽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수능 특강에 좀 나온 적이 있었다. 우리가 지면이 이렇게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해가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럼 쭉 져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겠지.
동쪽에서 해가 뜰 때는 아침이니까 아직 전체적인 온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야. 그럼 온도를 점점 받겠지. 건물이 온도를 점점 받으면서 점점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한낮에 엄청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갔어. 그럼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이 열기로 뜨거운 것도 있지만 태양빛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 거야. 플러스 요인이 더 들어갔지. 그러니까 서쪽이 훨씬 더 더운 거야. 훨씬 더. 그래서 서쪽을 향하는 그 창 유리 쪽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거야. 별거 다 알고 있지. 지문을 많이 보면 이런 것도 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cooling loa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load라고 하는 것이 짐이야. 짐. 원래는 부하라는 말로 썼는데 우리가 어떤 상자 같은데 차량이 있어. 바퀴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짐을 얹을 거야. 이게 load잖아. 그치? 그럼 이 차량이 이 짐을 싣고 가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뭐 책임이 있겠지. 그러면 cooling load라고 하는 것은 냉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냉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냉난방기, 냉방기 엄청 틀어놔야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요거 별로 안 드네? 이 냉각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네 라는 의미의 cooling load가 된 거야. 여기서도 의미적인 것들, 단어들 좀 잘 봐두고 The vegetative screen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screen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장벽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식물 스크린은 was found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 기여한다고. 그럼 기여한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find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쓸 수 있어. A가 뭐뭐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됐고 투동사에 남아있는 거야. 식물 스크린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뭘 기여하냐면 reduction, 감소에 기여한다는 거야. 뒤쪽에 48%, 48%의 감소. 어디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48%의 감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대. 뭐와 비교해서?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와 비교해서 이건 뭐의 자료야? 10개의 전형적인 사무실 건물, 샌티아고에 있는 이 사무실 건물들의 그 10개 정도의 그 전형적인 건물들의 자료와 비교해 봤더니 48%나 줄었대. 그리고 25%의 감소를 또 기여한다라고 해. 뭐와 비교해서? top floor, 최고층. that has no vegetative facade 라고 하는 이 식물의 앞면, 이 앞면이 없는 앞쪽에 식물이 없는 거지. 식물의 앞면, 앞쪽에 식물이 없는 그 탑층, 맨 꼭대기층 여기랑 비교했을 때도 25% 정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 뒤쪽에. 근데 이건 왜 줄어들었어? 왜냐하면 맨 꼭대기층은 이제 우리도 보면 옥상에 올라가면 되잖아. 옥상에 올라가 보면 바람도 잘 불고 뭐 공기도 잘 통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식혀지는 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한 효과들은 have also been found. 똑같은 방식이야. 또한 밝혀졌어. 뭐라고? be significant. 상당하다고. 여기에 significant는 원래 의미가 두 가지다. 상당한이라는 많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양쪽으로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디에서? vegetation. 이 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어디에 있는데 건물들 사이와 또는 courtyards라고 하는 안뜰이야. 안뜰 안에 우리가 건물이 있고 뜰이 이렇게 있는데 요 뜰 안에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효과들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건물들 사이에 있어도 그렇고 꼭 앞면이 아니더라도 안뜰 안에 있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 where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 뒤쪽에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 같은데 where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선행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where이라는 것과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쓸 수도 있어. 앞쪽에 굳이 the place라던가 뭐 이런 단어가 없이도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야. 마치 접속사처럼. 그래서 어떤 곳에서라고 하는 부연 설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 구조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 완전한 문장을 끌고 가고 공간적인 의미라서 where이라는 걸 이렇게 써줬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요 정도까지가 되나? 지문이 좀 많이 길었지? 요 정도면 되겠네. 23강의 3번은 사진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보면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적이다 이 내용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표현들이 조금 어렵다 이게. 선생님도 이거 준비하고 이제 이것저것 좀 찾아보는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한번 볼게. The arrangement, 배열 또는 배치. 어떤 사물들의 배열 또는 사물들의 배치, 뭐로써 as they appear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뭐 나타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보여지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자동사야. 그것들이 보여지는 그대로 사물들을 배치하는 것은 prior to 뭐뭐 이전에라는 거야. 노출 이전에 being made 만들어지는 노출 이전에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being made가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 근데 여기 prior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거든. 우리가 문장의 이제 구성을 볼 때 이런 식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ing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좀 볼 거냐면 전치사 때문에 명사를 썼다라고 보지 말고 전치사 때문에 ing를 썼다라고 보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동명사라고 보자는 거지. 그럼 앞에 있는 명사는 뭐야? 동명사는 동사 성질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주체가 필요하겠지. 얘를 의미상 주어로 보자는 거지. 아니 그럼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왜냐하면 의미상 주어와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줄게. 만들어지고 있는 노출 이전에 이게 일반적인 이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노출이 은는이가 여기다 붙이는 거야. 노출이 만들어지기 전에 라고 해석할 수 있지. 훨씬 더 깔끔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봐줘야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mak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서 쓸 때는 비동사 PP 형태로 써줘야 되는 것. 그래서 노출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물들이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사물들을 배치하는 것. 얘가 주어고 그래서 동사는 easy가 됐다. 이것은 가끔 불립니다. 뭐라고? prophelmic event라고 하는 건데 뭐 요 단어는 촬영 전 카메라 앞 준비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조금 나와 있지. c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call 쓰고 목적어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말 이렇게 써서 목적어가 하나 있고 보충하는 말도 명사가 하나 또 나올 수 있거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쓰였고 보통 비동사 pp, 비동사 ing, have pp는 부사를 가운데 이렇게 쓰는 게 일반 원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This condition,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상태는 result는 뭐뭐의 결과를 낳다, 뭐뭐를 야기시키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이 즉 있는 그대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떤 것을 야기시키게 되냐면 cause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고 또는 leads to 얘도 같은 의미로 쓰여. 인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지 벌써. 그리고 이것은 allows 허용해 줍니다. 또는 뭔가를 하게 해줍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기능할 수 있게 해준대. 뭐로써? 기록물로서 기록한 어떤 기록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문법적인 거를 잠깐 먼저 좀 가르쳐갈게. 여기서 이 which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좀 따져봐야지 여기 s를 붙일까 말까를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이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은 이 이미지가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냐. 뭐가 사진들 아니 사진에서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원리 얘가 the principle of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이 앞에 있는 which로 봐야 돼. 여기를 선행사로 봐야 돼. 단수니까 s를 이렇게 붙였고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이야.
지금 계속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뭐가 불편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게 말은 풀면은 쉬워진다. 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진 속에서 recognition은 뭐야? 뭔가를 인식하는 거잖아.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었어. 탁자에 있는 이 사진을. 그럼 우리가 이거를 탁자다. 사과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이런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사진 속에서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진 속의 이미지가 하나의 기록물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고. 그치? 이렇게 쓴 거다. 자, 이 말이 좀 어렵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야. So in one sense, sense는 점.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보면 돼. 어떤 점에서는 이 사진의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이게 무슨 말이야? 사진이 현실적인 거다라는 그런 주장은 indisputable, 반박의 여지가 없어. 아니 사진이 현실적이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정확하게 다시 또 설명하자면 경찰이 사진 사용하잖아. 뭐 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진들이 record, 기록하니까 appearance, 모습을, 특정한 개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니까 이 사진을 우리가 사용하지. 그러니까 이 사진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또 마찬가지로 사진들이 있는데 from family albums, 가족 앨범에서의 이 사진들이 were posted, 게시가 돼. 어디에 부착이 된단 말이야. 뭐 하려고? 찾으려고. 이 locate라고 하는 단어가 위치시키다라는 것도 있고 찾다라는 의미도 있어. 찾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누굴 찾을 건데? 잃어버린 가족 구성원들, 가족들, 또 친구들 언제 잃어버렸는데? After the 2004 tsunami라고 하는 인도양에서의 2004년 쓰나미 이후에 잃어버린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 사진들이 게시가 되고 부착이 되거든. 또 어디서 가족들하고 친구를 잃었냐면 알카에다 공격, 9.11 테러가 되겠지. 세계 그 무역센터에 대한 이 알카에다 공격으로부터 공격이 있고 나서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사진들이 게시가 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진은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보면 사진에 대한 현실주의가 있구나라는 것. 자, 여기까지는 괜찮지? 뒤에부터 이제 머리 복잡해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보면 the very process of photography, photography가 아니야. y를 붙였어. y를 붙이면 사진을 찍는 것이야. 그래서 사진을 찍기 또는 사진 제작 이렇게 보면 돼. 사진을 찍는 바로 그 과정은,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사진을 찍는 과정이라는 것은 화학적이고 광학적인 사물에 대한 어떤 흔적 또는 추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trac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뭔가 흔적이나 추적이니까 요거는 기록이라고 말을 살짝 바꿀 거야. 어떤 사물들을 사진을 찍을 거 아니야. 대상, 이거 대상으로 보자. 대상을 사진을 찍겠지. 그러면 사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화학적으로 광학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암실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그거를 화학물질 액체 같은 데 이렇게 흔든 다음에 그 사진이 쫙 현상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사진 인화기라고 하는 그 필름에는 어떤 빛이 쬐어져서 거기에 이제 찍힌 것을 화학적으로 다시 그 작용을 해서 하나의 그 사진을 만들어내잖아. 빛이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도상기호와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에 어떤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연계, 뭔가 관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 부분. 이거 잠깐 빼고 갈게.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이 사진 찍기라고 하는 바로 그 과정은 결국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학적이고 그리고 광학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 도상 기호나 지표 기호를 어떤 연계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진 찍기라고 하는 이 바로 그 과정이 주어 동사 얘기 나오는 거야. lends support to, 요거는 하나의 표현이야. 어떤 지지를 뒤에다가 빌려준대. 그러니까 나 지지합니다, 이거는 믿어도 돼요. 그래서 신빙성을 더해주다. 요 support라는 단어를 weight, credence 요 단어로 바꿔도 괜찮아. 그래서 이러한 것은 뒤에 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빙성이냐면 사진의 상식적인 견해. 그럼 사진을 뭐로 보는 견해가 있냐면 뒤에 것으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또는 객관적인 복사본으로 보는 그러한 사진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바로 이 과정,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아,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고 그냥 객관적인 복사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견해,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도상기호하고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만 좀 할 건데, 선생님도 이거를 보기엔 조금 어려웠어. 우선 도상이라고 하는 건 아이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종교나, 보통은 종교나 신화 및 그 밖의 관념 체계상 어떤 특정한 의의를 지니고 제작된 미술품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그 형상을 얘기하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 이미지, 형상, 닮은 꼴,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표시하는 것과 비슷한 기호이며 종종 그것이 표시하는 물체와 동일시된다라고 하는데, 다 어렵지? 그러니까 예시로 보면은 기독교의 십자가,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걸 딱 보면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도상이라고 한대. 그럼 지표는 뭐냐? 지표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연상시키는 기호, 연상시키는 기호, 연상시키는 기호. 퍼스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예를 들어 연기를 보고 불이 연상되거나 태극기를 보고 대한민국이 연상되는 것 따위. 그럼 결국 이거 봐봐, 앞에 것도 보면 도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지표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봤을 때 연상되는 게 있지. 뭔가를 보면 연상되는 게 있어. 태극기를 보면 대한민국, 불을 보면은 연기를 보면 불, 십자가를 보면 기독교,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 그거를 사실은 association이라고 하거든. 연상이라는 거야. 연상. 그러니까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주는 어떤 것, 모습이 보여주는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근데 여기는 association을 연계라고 했잖아. 내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말인 것 같아. 이 단어를 너무 뭐랄까 그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랄까. 이 도상기호나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에 연상이라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는 어떤 연상,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 그게 사진을 찍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연계시키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최대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정도까지야. 자, 봅시다. 어쨌든 뭐야?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다. 비록 we do not fully understand,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 이 과정들, 이 사진 찍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 관련된 involved라고 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어.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앞에 있는 이 이미지가 is tied, 엮여 있구나, 관련되어 있구나. 뭐랑? tied라고 하는 것은 related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고, 뭐랑? things it represents, 그 이미지가 represent,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구나. 연상.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게 지금 사실적인 거구나, 있는 그대로구나, 그대로 복사한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So truth claims attached to photographs라고 하는 요 말도 조금 어렵게 썼지. 사진에 부착된, 원래 attach라는 단어가 부착시키다야.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쓴 거고, 사진에 부착되어 있는 진실에 대한 주장.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진은
진실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장이야. 사진은 사실적인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장. 이 주장은 대개는 turn on this recognition 이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는 turn on은 turn이 돌아가는 거야. 이러한 인식, 이러한 어떤 인식으로,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this recogni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되겠지? 앞에는 뭐가 있었나 잠깐 볼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겠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잖아. realize 이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인식. 그럼 그런 인식 때문에 사진이 사실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이야. 사진을 사실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위에서 돌아간다.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 것입니다. 라는 거. 너무 어려웠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어려웠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앞에 나와 있었던 도상기호하고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렵겠지만 어떤 모습이 나타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뭔가를 연상시키는 것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진 찍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 입상강의 3번은 좀 어렵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몇 가지 좀 하도록 할게. 좀 애매한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우선 여기에 the principle of recognitio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냐면 사진에서 인식의 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앞쪽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배치해 놓는 것, 배열해 놓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는 것은 뒤에 prophylemic event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모습을 좀 찍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 어떤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이라던가 풍경이라던가 이런 거를 찍지.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산이고 강이고 웃는 거고 우는 거고 뛰는 거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사진 속에서의 인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진을 보고 인식하는 방식, 즉 사진을 있는 그대로 사실과 똑같이 인식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요 부분. 자, 그리고 또 뒤에서 애매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부분이었어. 도상기호와 지표기호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잠깐 앞쪽을 좀 같이 봐볼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사진 찍기라고 하는 것의 과정, 즉 여기에 or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찍기의 과정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 사진 찍기라는 과정. 그럼 이거는 어떤 대상을 화학적으로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는 도상기호나 지표기호를 연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association은 이제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연계였고, 내가 알려준 거는 도상기호나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연상하는 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했던 것.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상을 화학적인 것과 그리고 광학적인 걸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물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주는 어떤 도상기호나 지표기호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연상시켜주지.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뭔가를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진을 찍는 거라는 거야. 즉 테이블 위에 있는 이러한 사과를 찍었어.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도상기호이면서 지표기호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연상을 하지.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도상기호나 지표기호가 되고 이것이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웃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화학적이거나 광학적인 어떤 기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표현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진을 찍는, 사진을 만드는 것의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뒤에 게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23강의 3번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이렇게 좀 했어. 23강의 4번, 춤 동작의 역동성과 동시성. 춤이라고 하는 이 동작들을 보면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볼게. 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어떤 말로 된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어 전통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말로 뭔가 그 전승하는, 우리가 전통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게 우리가 전통이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승이라는 말, 전해져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전승이라고 하는 거고, 구술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구술 전승이다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말로 전달되는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거지. 뭐 할 때, 뒤에 나와 있는 ing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때 정도의 의미로, 춤을 배울 때, 또 making 뒤쪽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발음을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안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안무를 할 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reenacting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하다라는 거야. 재현하는 일을 할 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in 다음에 전치사 ing, and ing 이렇게 병렬인 거고, 단어들 이제 독해를 좀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다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제 글을 읽어 나갈 때 해석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 배열되는 것들을 잘 봤을 때 순서대로 간다던가 아니면 뭔가 상반된다던가 서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언급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 춤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배운다고 쳐봐. 춤을 춘다고.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워야겠지. 그러면 배운 걸 한번 시도해 보겠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연습을 하겠지. 그 과정인 거야. 춤을 배우고 안무를 하고 다시 한번 그거를 또 따라해보는, 재현을 해보는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춤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러 간다고 쳤으면 강사분이 자, 손 동작은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발은 아래로 내리시고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속성이 있잖아. 이러한 이제 그 구술 전승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승은 by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당연히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거다.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보면 돼.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한 그런 혼합체인 것입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이것은 뒤쪽에 oral kinesthetic이라고 하는 어떤 운동 감각의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동작 감각의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구술 및 동작 감각의 그 춤의 전승인 것입니다라고 했어. 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이 말이 좀 어렵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거지. 왜냐하면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섞여 있는 거거든.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 말과 동작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될 때 뭐로 인쇄된 글로 번역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춤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된 글로 표현이 된다면 이 말로 되어 있는 자료가 뒤에 뭔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또 articulate라고 하는 단어는 명확하게 표현하다라는 의미야. 이 동작 경험, 우리가 뭔가 동작을 하는 경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라고 치면 인수에 대한 어떤 글로 그러면 손은 위로 발은 아래로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게 동작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확하지. 이 말로 표현된 자료가 동작에 대한 어떤 경험을 기술하고 묘사하고 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동작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에서 multipl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개, 다수의 라는 의미고, 이벤트는 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즉 발생하는 다수의 일, 여러 가지 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across time,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simultaneously, 동시에 시간상 겹쳐져서 라고 하는 건데, 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요걸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 movement experiences contain multiple events라는 것까지 끊어지고,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부연 설명으로서 happening부터 뒤에 time까지 하나, 뒤에 simultaneously부터 뒤에 in time까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을 올리고 발을 내린 상태에서 고개는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 있어. 이거는 across time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로질러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고, 그리고 동시에 시간에 겹쳐져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처음에는 손을 들고, 그 다음에는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발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발을 내리고 거기에서 동시에 고개를 왼쪽으로 트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겹쳐져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었던 요거는 이제 수식 관계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따로 떼어내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happe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자동사야. 그래서 수동 구조가 아닌 ing를 썼고, layer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층층 이렇게 쌓는 의미거든. 그래서 얘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고 동시에 시간에 겹쳐져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게 나쁘진 않네. 설명을 좀 보니까. 자, 그러면 뒤로 좀 넘겨봐서 in addition, 게다가 지금 요 화면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 이제 글자가 살짝 좀 얇아진 게 있고 굵어진 게 좀 생겼지. 어휘나 또는 연결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표시를 좀 못했었는데 너무 지저분할까봐. 그래서 일반적인 글자는 좀 얇게 만들고 조금 봐야 될 거는 굵게 만든 것들이야. 게다가 속성이 앞에서 이제 춤의 동작에 대한 어떤 속성이 나와 있고, 게다가 추가적인 거를 좀 다시 또 얘기하려는 거야. 게다가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 춤의 동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not a single unit, 단순한 단위가 아니라는 거야. followed by another single unit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단위가 뒤따라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말처럼, like words, 어휘들처럼. 지금 봐봐, by가 나왔고 definition 나왔고 not이 나오고 어가 나오고 singular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여기다가 by에다가 definition을 이렇게 우리가 섞어서 쓰진 않지, 그치? 요 말을 쓴 거고, 하지만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움직임이다, 동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련의 변화하는 역동성인 것입니다. 뒤에 occurring in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in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 안에서라는 의미로가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지나면서라고 하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시간 속에서가 좀 낫겠다. 시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변화하는 역동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occurr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 그래서 수동 구조가 안 되는 ing로서 dynamics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changing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이라는 진행의 의미로서 dynamics라고 하는 예를 지금 연결을 좀 해주고 있어. 수식. 그래서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인 연속이 아니라 뭔가 겹쳐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하는 일련의 어떤 역동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것. possibilities, 가능성은 are limited, 제한됩니다. 뭐에 대한 가능성? 결국 이거는 여기 for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쪽에 나와 있는 possibilities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동사를 먼저 쓰고 남아있는 뭐뭐에 대해서를 뒤로 쭉 써서 truly describing and expressing movement라고 하는 동작을 진정으로 묘사하고 진실되게 묘사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된대. 뒤쪽에 나와 있는 as it is defined above라고 하는 그것이 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이거 잠깐 빼고 요 들어가자. 뭐에 의해서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뭐에 의해서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by the use of print text, 여기 writing이라고 하는 뒤에 인쇄된 글인 어떤 writing, 글쓰기라고 하는 것. 여기에 6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인쇄된 문자, 이 문자인 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인쇄된 문자인 글의 사용에 의해서, 즉 인쇄된 문자인 글을 사용해서 그 위에서 above라고 하는 위에서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이 it은 movement로 보면 돼. 이 동작이 정의된 대로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대로 동작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묘사하고 표현한다? 야, 이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limited라고 하는 단어를 좀 체크한 거고, and를 기준으로 expressing하고 describing 병렬 구조, ing를 쓴 이유는 전치사 때문에 ing를 쓴 거고, as라고 하는 것 뒤에 얘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define은 타동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좀 갔어야 돼.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이야. 뒤로 조금만 넘겨서 이제 마지막 부분.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거든. 뭘 요구하냐면 reduction, 감소를 요구해. 뒤에 뭐에? 춤의 역동성에 대한 감소를 요구한다고. 그럼 감소가 된다는 건 줄어드는 거니까 뭐뭐로 줄어들겠지. reduction into로 가면 되는 거야. singular lexical units, 단 하나의 어휘 단위, 즉 단어라고 불리는 이 단 하나의 어휘 단위로 춤의 역동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 것, 이 줄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감소를 요구하는 거야. 첫 번째 감소, 두 번째 감소. 뭐의 감소? simultaneity라고 하는 동시성이야. 움직임의 동시성.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건데, 이 글로 쓰는 것들이 동작의 역동성이다라고 하는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 우리가 뭐 즐겁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감정도 보면 즐겁다는 글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즐거움을 이게 다 표현할 수 있어? 너무 즐거운 걸, 그럼 이걸 너무라고 쓰면 이게 다 표현이 돼? 안 되거든. 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동작이 표현해주는 역동적인 그 움직임에 대한 거를 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이 있는데 말로 하면 어떻게 돼? 자, 손 올리고 발 내리세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따로따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또 줄인데 뭐로? orderly change of singular lexical unit이라고 하는 질서정연한 그런 하나의
어휘적인 단어의 연결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의 연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이다라는 것, 연속성이 아니라 동시성. 언어는 연속성, 움직임은 동시성. 그래서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역동성과 동시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손실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는 알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춤동작이 역동적이고 동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어.